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와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철저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19일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특정됐다는 경찰의 공식 발표가 나오자 온 사회가 들썩였습니다. 오랫동안 미수 사건으로 남았던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많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이춘재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인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이미 수감되어 있던 사람이라고 와서 되게 가까운 데 있었는데 몰랐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발전이 빨리 돼서 경찰은 지난 2011년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로 미제 사건 전담팀을 꾸려 재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 시행 후에는 전국 지방청에 미제팀을 정식 직제화했습니다. 현재 재수사 중인 장기 미제 사건은 모두 268건, 해결된 미제 사건은 8년간 52건으로 검거된 범인은 79명에 달합니다. 특히 경찰은 태완이법 적용이 안 돼 처벌이 불가능한 장기 미제 사건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구리 소년 실종 안매장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지난 1991년 3월 대구 와룡산에 도롱뇽아를 잡으러 간 5소년이 실종된 지 10년 만에 유골로 발견됐는데 여전히 실마리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약속도 드렸듯이 사건을 저희도 원점에서 요즘 이제 기술도 많이 발달되고 그랬으니까 원점에서 하나하나 다시 재수사를 하도록 해서. 같은 해 발생한 이형호군 유괴살인 사건 역시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이 형호군이 발견됐을 당시 배수로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장비 보관 창고로 활용되며 상황이 많이 변화된 모습인데요. 경찰은 이 사건 역시 재수사 선상에 올려두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두 사안 모두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시신이 발견된 탓에 남은 증거가 마땅치 않아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종의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은 경찰의 몫입니다. 특히 이런 미제 사건들은 담당 경찰관들의 의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니까. 경찰청은 국민적 기대와 염원이 고조된 만큼 미제 사건 전담팀 인력을 충원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몽타주 이외 별다른 단서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2년 12월 서울 구로구에서 작은 술집을 하던 주인이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뒤 현금 15만 원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용의자는 가게의 마지막 손님. 공개 수배까지 했지만 사건은 잊혀져 갔습니다.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 시행 뒤 경찰은 미제 사건 전담팀을 꾸리고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시간이 10년도 더 지난 탓에 옛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한 단서는 깨진 맥주병과 발자국, 담배꽁초뿐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부검 사진을 다시 주목했습니다. 네모나게 각이 져 있는 형상인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망치나 이런 거는 좀 다른 모양을 띠고 있어서 법의학자 감정 결과 범인이 사용한 둔기는 건설 현장용 특수망치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수사가 진척되면서 용의자는 한 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강도죄로 2년여를 교도소에 있는 동안 벽돌 쌓기 기능사 자격증을 땄던 장모 씨. 2017년 6월 최신 분석 기술이 발달하며 결정적 증거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스모킹건이 장 씨를 가리킨 겁니다. 깨진 맥주병에 묻어있던 1cm가량의 조각 지문은 장 씨의 지문과 일치했고 발자국에선 키높이 구두를 신는 사람의 특징이 드러났습니다. 담배꽁초 속 DNA도 같았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주택가에서 평범해 보이던 택시기사 장 씨는 1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불과 8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법원은 장 씨에게 1심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현대과학수사, 전문적인 수사기법 등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범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여 검거해서
그 가족의 그 아픈 한을 씻어드리고 싶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영화 죽기를 바라죠. 언제 마지막인 줄 아십시오. 범인의 목소리는 28년째 똑같습니다. 한결같이 뻔뻔하고 당당합니다. 고통은 오로지 피해자 가족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긴 시간 외로운 싸움이 이어지면서 손에 쥔 것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이혼하고 가정이 해체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또 극단적인 멍든 가슴에 또다시 대못을 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프랑크한테 보고 전화가 왔는데 나는 그 영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몸은 병들어갑니다. 그 김영경 군 아버지 김현도 씨인데요. 뇌출혈로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서는 약으로 이게 주면서 별 특별한 지장은 없다고 그러는데 나는 나 혼자 고통을 당하고 전 누워 있으면 환자고. 이들의 바람은 하나뿐,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잊혀지지 않는다면 언젠간 생사라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왜 그랬는지 범행 동기라도 알면 덜 억울하지 않겠냐는 게 피해자 가족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 재수사, 엄정한 재수사 본청에서 그런 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이건 이 사건은 미제로 이제 끝나는 거 확실하거든요. 그런 상황을 난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의 무관심 속에 마음의 병은 깊어져 갑니다. 한 피해자 가족은 언젠가 만날지 모를 범인의 얼굴을 떠올리면 때때로 위험한 충동이 일기도 한다며 이 곡괭이를 꺼내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분노 조절 장애까지 이렇게 겪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하루빨리 이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심리 지원 상담센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받은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려져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위로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